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에서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연속 할당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를 보시면 이 낮은 주소 영역에 운영체제 커널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주소 영역에는 사용자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같이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지금 운영 체제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이 되는 그런 그 할당 방법으로 연속 할당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상 메모리 주소 공간이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이 통째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 할당 방법은.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메모리 주소 변환이 비교적 간단했었죠.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이 0번지부터 시작하는 독자적인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시작 위치가 어디냐, 즉 어디부터 올라가 있느냐, 그것만 알면은 주소 변환은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이 논리적인 주소 346번지를 달라. 그러면은 도대체 이 346번지가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이 논리적인 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0번지가 이 물리적인 메모리 몇 번지부터 시작하는지만 알면 되죠. 여기서는 이 프로세스가 14,000번지부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 346번지는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시작 위치 14,000을 더해서 14,346번지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대단히 단순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물론 그 주소 변환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소 변환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레지스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프로세스의 시작 위치가 몇 번지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크기가 얼마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주소 변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불연속 할당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소 공간이 여러 개로 잘려져 가지고 각각의 부분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주소 변환이라는 게 이 잘려진 조각조각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어디 올라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레지스터 두 개를 가지고 주소 변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잘려진 부분을 시작 위치를 얻기 위한 그러한 이러한 레지스터 같은 게 대단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레지스터라는 거는 개수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페이징 기법은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이 동일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방법에서는 페이지 하나가 4KB 구성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64비트 운영 체제를 쓰면서 더 큰 크기의 페이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 크기는 4KB고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페이지로 잘라져서,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위치도 페이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마다 주소 변환이 필요하죠. 그 페이지가 어느 주소에 올라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 페이지 개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가지고는 주소 변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 변환을 위한 이러한 그 주소 변환을 위한 것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불연속 할당에서 이제 페이징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페이징 기법은 그 프로세스 각각의 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잘라서,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가 이제
서로 다른 물리적인 메모리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물리적인 메모리에 다 올려놓는 건 아니고 당장 필요한 부분은 올려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백킹 스토리지, 뭐 우리가 이제 그 스왑 에어리어, 뭐 정확하게는 이제 스왑 에어리어 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일부는 내려놓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나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도 같은 크기 페이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물리적인 메모리도 그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놔야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도 페이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나누어 놓는데, 특별히 이제 내용을 담는 이런 페이지,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라고 부르고, 물리적인 메모리는 그 페이지를 담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라고도 부르지만 페이지 프레임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 액자죠, 틀.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실제 컨텐츠가 되는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도 4KB 크기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메모리도 페이지 단위로 잘라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 변환은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소 변환을 합니다. 즉,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이 페이지가 100만 개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는 100만 개의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는가를 주소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징 기법은 앞에 설명드렸던 연속 할당 기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앞에 연속 할당 기법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B가 실행이 되고 끝나고 빠져나가면은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공간이 실제 그 실행된 프로그램보다 이 공간이 작으면 이 공간에 프로그램이 못 들어가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페이징 기법은 이 프로그램을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짜겠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메모리도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빈 페이지 프레임이 있으면은 어떤 페이지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 뭐 더 공간이 작아서 못 들어간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external fragmentation, 외부 조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이제 그 내부 조각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 시간에 우리 외부 조각, 내부 조각이 뭐였는지 요거 한번 복습을 해보죠. 이 외부 조각이나 내부 조각은 메모리 공간 중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데, 근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외부 조각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공간인데,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서 낭비된 공간이고, 내부 조각은 예를 들면 이런 분할에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 프로그램한테 할당이 된 공간인데 이 프로그램이 사용을 안 하는 공간, 그러니까 내부에 이미 할당이 됐지만 사용 안 되면 내부 조각이고, 아예 할당이 안 된 공간인데 크기가 작아서 사용이 안 되면 외부 조각이다.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근데 페이징 기법에서는 적어도 외부 조각은 안 생긴다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인데 사용이 안 될 수가 있느냐.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다 잘라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페이지 하나는 페이지 프레임 크기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조각 같은 문제는 없는데 내부 조각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런 주소 공간을 4KB 크기로 이렇게 하나씩 자르다 보면은, 쭉 잘라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4KB의 크기의 배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프로그램 크기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페이지 단위로 쭉 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짜투리 공간이 좀 남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내부 조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페이징 기법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을 페이지 크기로 잘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메모리 또는 버추얼 메모리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4개의 페이지로 잘라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페이지들은 물리적인 메모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0, 1, 2, 3 요 페이지들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페이지 프레임 1번, 3번, 4번, 7번에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소 변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레지스터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페이지가 어디 올라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변환을 위한 그러한 그 내용이 정보가 4개가 필요하죠. 각 이 페이지 개수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페이지들이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주소 변환을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 이러면은 그 학부 한 3학년 시작할 때 정도까지는 익숙치 않은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이미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 배우셨나요?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이 여기 4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0번 배열에는 1이 들어가 있고 1번 배열에는 4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열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 이러한 그 시스템에서 구현을 위해서 사용된 그런 배열을 우리가 테이블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배열에서는 이 인덱스, 배열의 첨자를 이용해서 어떤 그 배열의 각 위치를 접근할 수 있듯이, 이 테이블에서는 요 각각을 우리가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번 엔트리, 1번 엔트리, 2번 엔트리, 3번 엔트리, 4개의 엔트리로 구성된 테이블 자료 구조를 통해서 페이징 기법에서 주소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소 변환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번 페이지가 어디 올라가 있는가 보자 이럴 때는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1이라는 인덱스를 바로 접근해서 거기에 숫자가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4가 들어있다. 이 얘기는 1번 페이지가 4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요 4개의 페이지가 전부 지금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페이지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안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가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됩니다. 즉 여기는 뭐 어차피 그 0과 1의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숫자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숫자든지 여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긴 할 텐데, 이 내용이 정말 물리적인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 번호냐, 아니면은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안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디스크에 내려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쭉 뒤로 가보시면은 비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밸리드하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는 정말 3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구나, 그 얘기가 되고, 이 비트가 인밸리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가 않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CPU가 보는 주소는 우리가 논리적인 주소였죠. 각 프로그램마다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주소였는데, 요거를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번호가 있고 이 주소를 갖다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페이지 번호, 그리고 뒷부분은 그 페이지 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오프셋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요건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2번 페이지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2번 엔트리에 가면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얻게 되죠. 3번 프레임이다. 그걸 얻게 되고, 근데 요 2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이 2번 페이지 안에서 얼만큼 떨어진 위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게 3번 프레임에 올라가서도 그 내부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번호가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 P가 여기 F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 F로 바뀌었고, 페이지 안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오프셋은 그대로 원래 오프셋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한민국의 이제 행정구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서울이 있고, 뭐 대전이 있고, 부산이 있고, 제주도가 있다. 뭐 편의상 그냥 다 똑같은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요 땅덩어리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주소 부분이 있겠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면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주소 아는 분 계신가요? 서대문구 제가 옛날 주소는 기억을 잘 하는데 서대문구 대연동 11-1번지 이랬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이화여대 길 52번지인가 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서대문구 이화여대 길 52. 예,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안에서도 물론 구가 있고 뭐 이렇지만 일단 그런 건 무시하고, 이화여대는 위에서부터 52번째 떨어진 52번 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울시를 갖다가 주소 변환을 해서 그대로 이 서울을 갖다가 저기 제주도 땅에다가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러면 이화여대가 52번지라는 거는 52번째 있다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제주도 땅에 들고 가도 그대로 위에서부터 52번째 있다는 거죠. 그걸 내부에서 뒤집어 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변환을 하더라도 그 서울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위치는 이 땅을, 서울 땅을 그대로 제주도에 들고 가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페이지 번호는 P에서, 즉 위에서 볼 때 P번째 페이지에서 요게 이제 위에서부터 F번째 프레임 번호로 바뀌지만, 그 페이지 안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해당하는 주소는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오프셋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소 변환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한 가지고, 그러면은 이 비트 수가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32비트 주소 체계를 많이 쓰거든요. 이 비트가 32비트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64비트 머신을 많이 쓰면서 메모리 크기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64비트로 구성되는 주소를 쓰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부터 편의상 32비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가 32비트인데요. 이 주소가 32비트면 논리적인 메모리, 즉 프로그램의 크기는, 이게 두 개가 다 나오는 그림이 요거죠. 이게 만약에 주소가 32비트면 이 프로그램의 크기는 최대 얼마일까요? 우리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32비트를 쓴다는 거는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가 얼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메모리가 크기가 최대 얼마다, 이제 요거를 제한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리는
논리적인 메모리든 물리적인 메모리든 메모리에 매겨지는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매겨집니다. 즉 여기 있는 주소가 1바이트 1바이트마다 서로 다른 주소가 매겨집니다. 근데 이 주소가 만약에 1비트 주소다. 그럼 메모리 몇 군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1비트면은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두 군데를 구분할 수 있죠. 즉 메모리가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지니까 2바이트를 구분할 수 있겠죠. 1비트면. 이게 2비트 주소면은 메모리를 몇 바이트까지 표현할 수 있죠? 2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는 00, 01, 10, 11 네 가지입니다. 즉 메모리 서로 다른 네 군데를 가리킬 수 있죠. 이 주소가 2비트면. 그 네 군데라는 거는 바이트 단위로 구분하자면 그 네 개의 서로 다른 바이트,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까지가 최대죠. 2비트 주소면. 근데 요 메모리 주소가 32비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32비트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전부 몇 가지입니까? 2의 32승 가지죠.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매기기 때문에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면 2의 32승 바이트가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주소 공간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2의 32승 바이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의 10승이 킬로고 2의 20승이 메가고 2의 30승이 기가입니다. 그래서 2의 32승 바이트다 이러면은 4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는 4기가바이트예요. 지금 32비트 주소 체계를 쓴다면. 그래서 이 32비트 주소 체계로 4기가바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4기가바이트인데요. 근데 이거를 페이지 단위로 자른다고 했죠. 페이지 하나가 4kb예요. 4기가바이트를 4kb씩 썰어 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가 나옵니까? 페이지 수가? 4기가바이트를 4kb로 나누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죠? 1메가가 나옵니다. 예, 100만 개가 좀 넘는 숫자죠. 즉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메모리가 페이지 몇 개로 구성되는가 봤더니 100만 개가 좀 넘어요. 와, 100만 개가 넘네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통으로 올라가는 주소 변환에서는 레지스터 하나만 있으면 시작 위치 더해가지고 주소 변환이 됐죠. 근데 지금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러한 주소 공간이 페이지 100만 개가 좀 넘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 테이블에 이 엔트리가 몇 개 필요합니까? 페이지 개수만큼 필요하죠. 100만 개가 좀 넘는 그러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필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32비트 주소 중에서 페이지 번호는 몇 비트고 오프셋은 몇 비트일까요? 이 땅덩어리 하나, 이 페이지 하나가 4kb입니다. 근데 이 4kb 안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냐, 4kb 이 안에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해가지고 쭉 4kb까지 하나하나 바이트 단위로 가리켜 보려고 하면, 그러면 4kb 내에서 몇 군데를 구분해야 되느냐, 바이트 단위니까 4kb 군데를 구분해야 되죠. 4kb 군데를 구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구분하려면 1비트만 있으면 되죠. 0과 1 비트 하나를 가지고 0과 1로.
네 가지 정보를 구분하려면 2비트가 필요하죠. 여기 지금 4K개의 정보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요 비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32비트에서 4KB 내에서 구분하기 위한 비트 수를 빼면 나머지가 페이지 번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개수가 프로세스마다 100만 개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을 갖다가 레지스터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레지스터 100만 개짜리 머신이 없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이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레지스터 두 개 있었잖아요.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리미트 레지스터. 이거는 어디다 쓸 거냐? 이거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페이지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를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메모리 한 번 접근하려고 하면은 메모리를 두 번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소 변환을 위해서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한번 접근해야 되고 주소 변환이 됐으면 실제 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메모리 한 번 접근하려면 메모리를 두 번 접근해야 된다. 이거는 메모리 접근 속도가 2배 느려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 주소 변환을 전담하는 좀 더 빠른 캐시를 두고 있는데요. 주소 변환을 전담하는 캐시 메모리를 우리가 TLB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캐시 메모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구조 시간에, 우리 운영체제 시간에는 사실 캐시 메모리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캐시 메모리라는 계층이 운영체제한테는 일종의 감추어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레지스터는 설명을 드리지만 캐시 메모리는 별로 설명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컴퓨터 시스템은 맨 위에 CPU가 있고 CPU 안에 레지스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하고 CPU 레지스터 사이에 캐시 메모리라는 계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모리하고 CPU의 속도 차이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캐시 메모리죠. 이제 그거는 일반 메모리에 데이터를 담기 위한 캐시가 캐시 메모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TLB도 일종의 캐시 메모리인데 요거는 주소 변환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캐시 메모리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위한 캐시 메모리와 주소 변환을 위한 캐시 메모리.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주소 변환을 빠르게 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인 TLB가 되겠습니다. 캐시라는 거는 그 모든 정보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정보만을 담고 있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정말 캐시에 있으면은 그러면 재수가 좋은 거고 없으면은 뭐 할 수 없이 느리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로 주소 변환을 하지만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를 이 TLB에다가 담고 있어서 더 빠르게 주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키텍처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CPU가 있죠. 그리고 CPU가 논리적인 주소를 주고 주소 변환을 해달라고 하는데 TLB 캐시가 없을 때는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주소 변환을 했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 P를 주면 이 페이지 테이블 위에서 P번째 엔트리로 가서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번호 F를 얻으면 주소 변환이 끝나서 위에서부터 F번째 프레임에 가서 그 프레임 내에서 D번째 떨어진 위치에 가면은 이제 CPU가 그 요청한 그 메모리의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 있죠. 물리적인 메모리 안에. 그래서 주소 변환할 때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느라고 메모리 한번 접근하고
주소 변환이 끝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 얻으려고 메모리 한번 접근하고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정보 중에 일부를 TLB 캐시에다가 TLB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서 빠른 주소 변환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TLB는 그 접근 속도가 메모리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CPU가 주소를 주면, 논리적인 주소를 주면 페이지 테이블로 가기 전에 TLB를 먼저 확인해보고 TLB에 이 페이지 P가 있으면 그러면 주소 변환을 해서 바로 메모리 접근을 하고요. 그러면 메모리를 한 번만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TLB는 어차피 일부분만 담고 있는 그런 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지 P에 대한 주소 변환 정보가 TLB에 없다. 그러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주소 변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페이지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 일종의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번 엔트리부터 저 밑에 100만 번째 엔트리까지 엔트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번호를 뭐 90만이라는 페이지 번호를 주면 이 페이지 테이블을 위에서부터 90만 개를 다 서치하는 게 아니죠.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 알고 있고 엔트리 하나의 크기 알죠.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90만 번째 엔트리로 바로 가면 이 90만 번째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어디에 있구나. 그거를 바로 주소 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TLB는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 P를 줬다고 해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P번째를 찾으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LB는 이 타겟이 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만 갖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주소 변환이 어떤 페이지에 대한 주소 변환이냐 하는 이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와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가 필요 없었죠. 그 인덱스 자체가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덱스 번째 가서 프레임 번호를 바로 얻었지만 TLB는 그러한 그 일부만 전체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를 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과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 변환을 위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즉 위에서부터 P번째 엔트리를 가면 페이지 프레임 F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라는 페이지에 대한 주소 변환 정보가 TLB에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다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주소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서치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오버헤드가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보통 TLB는 이거를 P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네. P가 발견이 되면 P에 대응하는 프레임 번호를 보고 P가 F로 이렇게 주소 변환이 되는 것이고 P가 있는지를 여기서 다 찾아봤는데 끝까지 다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TLB 미스가 났다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테이블에서 주소 변환을 해야겠죠. 어쨌든 위에서부터 다 순차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너무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TLB는 보통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군데 가 있죠. 이게 패럴렐하게 쫙 한꺼번에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쫙 찾는 거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LB는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를 담고 있고 그리고
TLB에서 주소 변환을 하는지는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라고 이 패럴렐 서치가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TLB를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각각 있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0번지부터 이렇게 주소 공간이 있고 그거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에 여러 개 있으면 페이지 테이블도 여러 개 있겠죠.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번째 페이지에 대한 주소 변환 F 해서 P하고 F가 이렇게 쌍으로 TLB에 저장되어 있으면은 현재 CPU를 잡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이 주소 변환 정보죠. 근데 만약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CPU가 프로세스 A로부터 B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논리적인 주소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주소가 A하고 B가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TLB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TLB라는 거는 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할 때 모든 엔트리가 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게 사실은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TLB를 갖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프로세스가 다른 게 실행이 되면은 현재 실행되던 프로세스의 TLB 정보를 다 제거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요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의 중요한 오버헤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TLB의 히트 레이시오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이 히트 레이시오라는 거는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TLB 미스라고 했죠. 우리가 히트 아니면 미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소 변환이 TLB에서 되면은 TLB 히트, 주소 변환이 안 되면 TLB 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트 레이시오가 알파라면 TLB 미스가 나는 비율은 1-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접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요거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TLB 접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고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을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 1보다 TLB 접근하는 시간 입실론이 훨씬 작겠죠. 어쨌든 그걸 전제로 만약에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되는 경우 그 비율이 알파라고 했죠.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되는 비율만큼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주소 변환이 TLB를 통해서 되니까 입실론이라는 시간으로 주소 변환은 끝나고 실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접근하는 시간 1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안 되는 경우 1-알파의 비율만큼은 입실론은 여전히 걸립니다. TLB를 다 서치를 해본 거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소 변환을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접근이 한번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변환된 그 주소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느라고 또 메모리를 한번 접근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즉 TLB 미스가 나는 경우는 메모리를 2번 접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싹 풀어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TLB의 이 히트 레이시오가 사실은 대단히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메모리 접근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식은 이제 뒤에 또 조금 더 복잡하게 한 번 더 나올 테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 2단계 페이지 테이블까지는 적어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이제 프로그램을 동일 크기의 페이지로 잘라서 메모리에 빈 위치가 있으면 아무데나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장 필요한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리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은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개수가 프로세스마다 100만 개가 넘는다고 했죠. 그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수가 이게 100만 개가 넘죠. 그리고 이 엔트리 하나하나가 이 프레임 번호를 담고 있고, 또 아까 뭐 비트가 뭐 추가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엔트리 하나가 적어도 이제 4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짜리 엔트리가 100만 개 이상 존재를 하니까 프로세스당 페이지 테이블에 4메가바이트 이상의 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마다 각각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2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그 현대 그 운영 체제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공간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면 2의 32승 바이트의 메모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4기가바이트죠. 근데 페이지 하나가 4kb니까 이 4기가바이트의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 4kb 페이지 1메가계로 구성이 된다. 즉 페이지 테이블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가 1메가계니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도 1메가계가 필요하고, 엔트리 하나가 4바이트면은 프로세스당 4메가바이트의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고, 현재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가 뭐 수십 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이 다 필요하니까 대단히 많은 그런 메모리 공간이 주소 변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메모리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 이거는 페이지 테이블이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 안쪽 페이지 테이블. 그래서 주소를 주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였잖아요. 요거를 통과하면은 바로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 페이지 테이블이 2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주면, 논리적인 주소를 주면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을 통과해서 안쪽 페이지 테이블을 통과해서 메모리상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쓰면 주소 변환을 위해서 메모리를 2번 거쳐야 되죠. 아까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1단계일 때, 그때도 메모리 한 번 접근하려면 메모리를 2번 접근해야 된다. 왜냐? 페이지 테이블로 주소 변환하는데 한 번, 실제 데이터 접근에 한 번 이랬는데, 지금은 주소 변환하느라고 메모리를 2번 접근하고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느라고 메모리를 한 번. 그래서 2단계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메모리 접근이 한 번 더 늘어나니까 시간상으로 대단히 손해죠. 그런데 공간상으로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페이지 테이블이 너무 많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상으로 이득을 보자고 지금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프로세스의 전체 주소 공간 4기가바이트를 4kB 페이지로 나누면 100만 개 이상의 페이지가 어디가 있는지를 표시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요 안쪽 페이지 테이블 하나하나가 요 엔트리 수가 100만 개가 합이 100만 개가 필요하겠죠. 100만 개를 어쨌든 주소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100만 개 이상의 엔트리가 있고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까지 하나 더 만들면 공간이 낭비네. 오히려 이득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단계 페이지 테이블은 어땠습니까? 이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이 없고 엔트리 1메가계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페이지 테이블들을 다 합치면은 엔트리 수가
1메가계가 있고 그 바깥에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니까 시간도 2번 접근해서 주소 변환이 돼야 되고 공간도 요게 하나 더 있으니까 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4GB를 페이지 1메가계로 여기는 이제 딸랑 4개만 그려놨으니까 뭐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요게 이제 페이지 개수가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구성하는 100만 개 이상의 페이지 중에서 정말 사용되는 페이지는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 위쪽에 코드하고 데이터가 있고 저 밑에 쪽에서 스택이 이쪽으로 이렇게 커져 나오고 있고 중간에 메모리 공간은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용이 안 되는 메모리 공간을 왜 두느냐? 뭐 둬도 상관이 없죠. 지금은 페이지 중에서 필요한 것만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용이 안 되는데도 그 뭐 크게 메모리 낭비될 건 없습니다. 다만 낭비가 되는 거는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게 엔트리가 100만 개가 있으면 중간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엔트리에서 사용 안 되는 거를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죠. 왜냐? 그렇게 없애버리면 중간에 사용 안 되는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이게 테이블이라는 구조는 배열이라는 구조는 뭐 P번째 엔트리를 보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냥 P번째를 가면 바로 주소 변환이 되는 건데 중간에 사용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안 만들어주면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에서 전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그 엔트리들이 다 만들어지고 사용 안 된다는 비트가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되는 건데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일단 요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을 따라가면 안쪽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요걸 따라가면 실제 페이지가 있죠. 근데 사용이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안쪽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 요 포인터가 널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안쪽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지면 요 엔트리 하나하나는 4KB 즉 페이지 하나를 가리키게 되고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의 요 엔트리 하나는 4KB가 아니라 훨씬 큰 크기를 가리키는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쯤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뭐 서울시의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여대길의 52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그 다음에 이화여대길 52번지 가기 전에 하나 더 있죠.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도 계층적으로 나누어 놓듯이 페이지 테이블도 하나를 더 두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가 가리키는 게 4KB 페이지인데 도대체 그럼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에서 요거 하나가 가리키는 거는 과연 얼만큼이냐. 요거 하나가 페이지 테이블 하나 가리키고 있고 요거 하나가 안쪽 페이지 테이블 하나 가리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안쪽 페이지 테이블 하나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냐. 그거를 설명드릴 텐데요. 안쪽 페이지 테이블 하나의 크기가 요게 4KB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안쪽 페이지 테이블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페이지화 되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페이지 프레임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4kB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4kB면은 여기 엔트리는 몇 개 있을까요? 안쪽 페이지 테이블이 4kB씩인데, 그래서 요거 자체가 페이지처럼 여기 쏙쏙 박혀 있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 엔트리 하나가 4바이트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해가지고 전체 4kB인데 4바이트씩 해서 1개, 2개, 3개, 세 보면 전부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K개가 나오겠죠. 전부가 4K고 하나하나가 4니까 개수는 1K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2단계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주소 변환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2비트의 주소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이제는. 그래서 맨 뒤쪽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페이지 오프셋이죠. 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요거는 몇 비트인가요? 요거는 페이지 하나의 크기가 4kB고 4kB 안에서 몇 번째 바이트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K의 위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4K를 구분하려면 4K라는 거는 2의 12승입니다. 그래서 12비트가 있으면은 이 4K 페이지에 바이트 단위 위치 구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 번호 P1, P2, 요게 이제 이 P1은 바깥쪽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 P1 번째, P2는 안쪽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 P2 번째를 나타내는 페이지 테이블의 페이지 번호인데, 총 32비트 중에서 4kB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12비트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이좋게 10비트, 10비트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프셋만 빼내고 나머지는 그냥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20비트를 10비트, 10비트 이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다. 이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고 좋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왜 10비트냐? 요것도 이 뒤에 12비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하면 안쪽 페이지 테이블 요거 하나가 페이지화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4kB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엔트리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하나에서 엔트리 수가 1K개가 있다고 했죠. 1K라는 게 2의 10승이죠. 1개, 2개, 3개 해가지고 2의 10승계의 엔트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냐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가 바로 요 번호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냐. 근데 요거죠, 요거.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 요 번호인데, 일단 요거 하나가,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4kB고 4kB 안에서 바이트 단위로 위치 구분을 위해서 12비트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4kB인데 여기서는 바이트 단위 위치 구분이 아니고 엔트리 하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kB를 4바이트로 나눈 요 1K개, 1024개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라는 거죠. 1024개를 구분하려면은 몇 비트가 필요하냐? 1024, 2의 10승을 구분하기 위해서 10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안쪽 페이지 번호가 10비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32비트에서 뺀 나머지가
10비트가 되는 거죠. 이게 사이좋게 10씩 나눠 가진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이치로 이게 10비트가 되는 거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2단계 페이지 테이블에서 주소 변화는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요 연속 할당에서 주소 변환할 때 레지스터 2개로 했는데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 리미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의 크기 이랬는데 페이징 기법으로 가면서 이 2개의 레지스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는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 페이지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는 페이지 테이블의 길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2단계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이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몇 번째 떨어진 위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소에서 앞부분에 10비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P1번째 떨어진 위치를 가면 그러면 여기가 만약 널이다. 그러면 이거 사용되지 않는 주소일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뭔가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안쪽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작 위치로부터 위에서 몇 번째 떨어진 거냐 이거는 이제 P2 즉 그 안쪽 페이지 번호를 통해서 이제 인덱싱을 하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뭔가 나오죠. 요게 바로 페이지 프레임 번호겠죠.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고 거기서부터 D번째 바이트 위치를 가면 요 로지컬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피지컬 어드레스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뭐 숫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뭐 미적분학이나 이런 수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아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를 n군데 구분하고 싶다.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냐? 또 n비트로 구분 가능한 위치가 몇 군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n군데를 구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죠? 이게 좀 어려우시면 서로 다른 2의 n승군데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죠? n비트가 필요합니다. n비트로 구분 가능한 서로 다른 위치는 2의 n승가지죠. 그것만 아시면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2단계 페이징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뭐 비단 2단계가 아니고 멀티레벨 페이징, 즉 다단계 페이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 공간은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은 최외곽 페이지 테이블만 만들어지고 사용 안 되는 위치는 다 널로 돼 있기 때문에 안쪽 페이지 테이블들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공간은 줄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쓴다. 그러면 주소 변환을 위해서 메모리 4번을 접근해야 되고 실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를 한 번 접근하니까 메모리를 한 번 접근하자고 메모리를 5번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소 공간의 상당 부분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100만 개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이 유효한 겁니다. 즉 TLB는 페이지 테이블의 지극히 일부만 캐싱을 하고 있지만 전체 주소 공간 중에 지극히 일부만 사용이 된다면 사실은 TLB가 사용되는 페이지의 상당 부분을 캐싱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쓰더라도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이 되는 비율을 대단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LB의 히트레이트이 98%라고 해보면, 그러면 메모리 접근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는가 계산을 해본 거죠. 98%의 비율만큼은 TLB 접근하는 시간이 여기서 20나노세컨드거든요.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100나노세컨드. TLB가 훨씬 빠르죠. 그것도 하나가 있지만 TLB를 접근하면은 논리적인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로 바로 바뀌죠. 근데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통한 주소 변화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메모리를 4번 접근해야 되죠. 근데 98%의 비율은 TLB를 통해서 20나노세컨드 만에 주소 변환이 되고,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는 메모리 접근 한 번 100나노세컨드가 걸리고요. TLB 미스가 나는 경우에, 이게 주소 변환 실패했다 TLB에서, 그러는 2%의 비율만큼은 TLB 접근했는데 20나노세컨드 접근하고 실패했죠. 그러면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해야죠. 그럼 메모리를 4번 접근해서 400나노세컨드가 걸리고, 주소 변환이 끝난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100나노세컨드 해가지고 520나노세컨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결과가 128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메모리 접근 시간이 100나노세컨드인데 주소 변환까지 다 해서 메모리 접근하는데도 128나노세컨드 밖에 안 걸렸죠. 요게 이제 TLB가 상당히 위력적으로 주소 변환을 대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단계 페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메모리, 요쪽은 물리적인 메모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 변환용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부터 5번까지 6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주소 변환이 돼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까 이제 페이지 프레임 번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번호가 정말 프레임 번호일 수도 있지만 아예 메모리에 안 올라가 있고 디스크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호가 의미 없는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트를 하나 이용해서 이 비트가 valid로 표시되어 있으면, 아, 여기 있는 이 7번 프레임 번호는 정말 요 3번 페이지가 7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다, 그거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invalid라고 이 비트가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얼마가 있든 간에 요거는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게 즉 0번 프레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다. 즉 6번 페이지라는 게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서 비트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비트는 invalid라고 표시된 이 비트는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안 올라가 있고 디스크에 내려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 프로그램이 그 페이지를 사용 안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페이지를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페이지 테이블에 그 엔트리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32비트 주소 체계를 쓴다 그러면은 페이지가 4kb면 1메가개의 페이지가 있고, 그 1메가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테이블이라는 그러한 자료 구조의 특성상 무조건 만들어지고, 다만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invalid라고 비트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invalid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도 invalid고, 사용은 하는데 지금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고 디스크에 내려가 있다, 그럴 때도
invalid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잠깐 수업은 여기서 정지를 하고요.